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몸에는 상처가 가득하고 보름 동안 굶어서 위액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6살 영훈이를 기억하십니까? 심지어 영훈이의 누나는 이미 굶어 사망한 채 앞마당에 안매장 상태로 발견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아동학대의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1998년, 이른바 영훈이 남매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알렸고 2년 뒤 아동복지법 내에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2015년 12월 추운 겨울, 슈퍼마켓에 한 아이가 들어섭니다. 아이가 입은 거라곤 얇은 티셔츠에 반바지가 전부.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는 곧 과자를 고르기 시작했고 하나 둘 담기기 시작한 과자는 금방 한 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곳에서 허겁지겁 과자를 먹던 아이. 지나치게 마른 몸과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멍투성이 다리. 그렇게 인천 아동학대 피해자 박양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밝혀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동거녀, 그리고 동거녀의 지인과 함께 살았던 박양. 11살 아직 어린 소녀의 보호자가 되어줬어야 할 이들은 박양을 감금한 채 손, 발, 쇠파이프, 옷걸이 등을 이용해 가리지 않고 학대했고 심지어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120cm 키에 몸무게는 16kg에 불과한 11살 소녀. 이 아이는 가느다란 가스 배관에 의지한 채 2층에서 탈출했습니다. 1년 7개월이 흐른 지금도 최초 신고자인 이 씨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머리 짧은 숏컷에다가 가위로 막 듬성듬성 머리 막 잘라놨어. 이렇게 빵꾸 내서 이렇게. 뼈만 이렇게 있더라고, 뼈가. 들 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또 못 들고 이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골라서 놨는데 대부분 과자가 막 옛날 과자들이야. 심지어 상자 포장지에 쌓인 과자는 힘이 없어 뜯지도 못한 채 떨어뜨리기를 반복했다던 아이. 이상함을 느껴 파출소에 신고를 한 후 집을 물어봤지만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고아원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기 머리를 다 이렇게 잘라놓고 자기 밥도 안 주고 때렸다 이거예요. 어디 고아원이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고아원이 어딘지 말을 안 하더라고. 가족과 집의 존재를 감췄던 박양. 그리고 그 관계를 드러내지 않은 건 박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념갈비, 삼겹살, 막 고기 종류랑 뭐 과일이랑 강아지 간식 엄청 사고. 보통 5, 6만 원씩 막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VIP 고기였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지. 그 언니 애들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평소 가게 단골이었다던 박양 아버지와 동거녀. 아이가 세상 밖으로 탈출한 그날 오후 느닷없이 슈퍼마켓에 찾아와선 CCTV 확인을 요구했고 아닌데 그 애는 굉장히 말랐는데 막 그래서 내가 근데 자기 딸도 말랐대. 그래서 왜 말랐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걔는 비정상적으로 말랐잖아. 왜 말랐냐고 그랬더니 안 먹는데. 확인 후에는 우리 딸 아니네 그러면서 되게 표정이 불안해하거나 그런 기색은 없었어요. 아니 막 욕하고 열받아 하면서 갔어. 그 길로 도주했던 아버지와 동거녀는 학대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의 지인 여성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3년 8월 20일부터 단 한 차례도 등교하지 않았던 박양이 2년이 지난 후 아동학대 피해자로 등장한 것에 사회는 경악했고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3년 전 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초등학생 발견을 시작으로 부천, 고성, 평택, 청주. 전수조사 2개월 만에 부모에 의한 학대 사망 사건이 5건이나 밝혀졌습니다.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죄 없는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조차 알려지지 못할 뻔한 겁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가해 부모가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은폐하기 일쑤여서 좀처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너무 어려 밖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범죄로 보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죠. 가정은 사유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권한이 운영되는 데는 사실 공적인 절차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 폭력이든 아동 학대든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질 때쯤 되면 거의 인명피해가 났던지 아니면은 도저히 만회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던지 그렇게 돼야만 이제 바깥으로 알려지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현재로선 주변의 관심이 유일한 구명줄.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관심을 보이면 네가 뭔데 그러느냐, 내가 무슨 애를 아동학대라도 한다는 뜻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조심스러운 거지.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관심을 갖고 그런 거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이런 신고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일부이긴 합니다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가정에서 학대가 벌어지고 심지어 은폐까지 하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취재를 맡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맞벌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서 걱정하는 거는 많이 봅니다만은 이렇게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니까 매우 충격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정 내 아동학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1,715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9,348건, 즉 79.8%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의 경우는 방지 차원에서 CCTV도 설치가 됐고 주변 아이들이나 선생님 등 비교적 노출된 환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정작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왔던 가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학대에 노출돼 있었지만 폐쇄적 환경 탓에 극단적 상황에 이르러서야 밝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흔히 어린 아이들을 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취재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가해 부모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학대 부모들이 이 자식을 본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대가 발각돼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 자식 내가 때릴 수 있지 뭐 이런 뻔뻔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안타깝게도 아이들 스스로 학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 사건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먼저 2013년 8월 9살 여자아이가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12살이던 언니가 본인이 때렸다라고 진술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폭행을 한 것은 계모였고 이 친부는 이를 방임했습니다. 이들은 학대는 물론 언니에게 거짓 진술을 시켜서 이 책임을 무마하려고 한 거죠. 근데 가해자인 부모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요. 피해 아동이 숨지기 1년 전 해당 아동의 언니가 경찰에 부모 학대를 신고를 했고 심지어 아이의 담임 선생님도 여러 차례 신고를 해서 아동보호기관의 상담까지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동이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상담 기간은 중립 가정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2013년 계모의 학대로 갈비뼈 16대가 부러져 그 갈비뼈에 폐를 찔려 숨진 서연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서연이가 사망하기 2년 전인 6살 때 유치원에선 몸에 난 멍과 아이의 불안감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아동 전문보호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상담에서 계모를 좋은 엄마라고 표현을 했고 아빠랑 집에서 비행기를 타다가 창문이 부딪혔다라는 답변을 해서 상담사들이 아동학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요 2년 후에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 사실을 숨긴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전문가들 이 아동 보호기관의 처리가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부모란 아이에게 학대 가해자이기도 하지만요.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이란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은 결국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나랑 같이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 때문에 학대 상황을 일종의 성장통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감수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발견조차 힘든 가정 내 아동 학대. 그렇다면 발견 이후 아이들은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19 구급대원들이 성인 팔뚝보다 작은 아기에게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구급대원의 표정에는 어린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보이지만 병원에 옮겨진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인은 장파열. 경기도 시흥병원에서 한 살 배기 남자아이가 숨졌는데요. 아버지가 배를 때려 장파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 시흥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배를 두 차례나 세 차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1살 윤모 씨는 자신의 한 살 배기 아들의 배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그리고 윤 씨의 부인이자 숨진 아기의 엄마인 22살 안모 씨는 방임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아동학대 소식. 그것도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향한 폭력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건 발생 2달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취재진은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숨진 한 살 배기 용군이 살았던 원룸입니다. 문 앞에는 우편물을 찾아가라는 통지서들이 붙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원룸에는 윤 씨 부부와 5살 첫째 아들, 3살 둘째 딸, 그리고 한 살 배기 막내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윤 씨 가족과 숨진 아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웃들에게 수차례 물어봤지만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혹시 좀 막내가 있으셨는지? 좀 일 나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전화 한 번도 못 받았냐 같이. 옆집 사람들도 먹을 돌리는 일이 있어요. 몰라요. 저가 웬만하면 안 나가요. 아예 모르세요? 그 신경을 쓰나요? 저 현장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안 보이지? 이웃집 막내는 물론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살 배기 윤군은 고통 속에 죽어간 겁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윤 씨 부부 집이 한눈에 봐도 일반 가정집과 많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난잡하고 뭐 냉장고에 음식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게 뭐 기간이 있는 게
유통기한이 안 지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일단 뭐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집으로는 안 보였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좀 이렇게 보통 아이들보다 상당히 이렇게 못 먹어서 그런지 말라 있었고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어요. 31살 윤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생 때 집을 나와 살았고 부인 안 씨 역시 고등학교 때 집을 나와 살면서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2012년 5월 결혼한 후 남편 윤 씨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게임 중독에 빠진 윤 씨 부부는 하루 12시간씩 PC방을 다녔고 아이들이 올 때마다 스마트폰을 건네는 등 점차 아이들의 양육은 뒷전이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이 부부는 정부에서 새 아이를 키우라고 지원해준 보육지원금 40만 원도 대부분 PC방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빠져가지고 PC방은 또 가야 되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지원받는 그 금액도 아이들한테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못 쓰고 또 PC방 가서 쓰고 애들 제대로 못 먹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애들이 마른 거죠. 발견 당시 숨진 아기의 몸무게는 6.1kg. 정상 아기의 체중이 9에서 10kg인 것과 비교해 심각한 영양 결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살 첫째 아들과 3살 딸도 역시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윤 씨 부부는 자식을 학대하기 시작했을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도 생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를 육아를 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 첫째가 거의 한 돌이 지나고 그때쯤부터 좀 아버지가 이제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이러니까 거의 한 그때부터 이렇게 지속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학대는 4년 전부터 시작됐고 숨진 1살배기 아기뿐 아니라 5살, 3살 아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애가 이제 뭐 울고 칭얼대고 밥 달라 그러고 이러면 한 번씩 때렸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주로 때리는 게 뭐 이유 없습니다. 그냥 운다고 때리고 자기 화난다고 때리고 자는데 이제 피곤하게 퇴근하고 와서 자야 되는데 운다고 때리고 거의 주로 그런 식이었죠. 때리는 거는 주먹으로 이제 배 같은 데 데려가서 때리고 부엌에 가서 눕혀놓고 이렇게 때리고 1살배기 아기의 마지막 가는 길은 아기의 부모도 친척도 아닌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배웅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애가 제일 불쌍하죠. 그렇게 된 게. 뭐 진짜 뭐 엄마 아빠도 못 불러보고 죽은 거. 아무래도. 눈물이 자꾸 나지. 강력계 15년 차 형사에게도 잊을 수 없는 참 안타까웠던 사건. 취재 과정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너무 쉽게 이 사건을 잊거나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더 종료된 거라서요. 더 이상 인터뷰 응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이 아동학대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윤 씨 부부에게 남겨진 5살, 3살 두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두 아이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인계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지금 격리보호소에서 앉아있고 받고 있고 네. 아프거나 뭐 치료가 필요할 거면 거기서 병원도 가고 있고
이후에 아이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나 이런 것들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친부모인 윤 씨 부부의 양육권이 박탈되지 않을 경우 이 아이들은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학대에 다시 노출될 위험이 크고 그 결과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무려 76%나 됐습니다. 또 전체 피해 아동 10명 중 1명은 재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학대를 당한 장소는 가정이 9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집에서 사는 그 상황이 종결이 되기가 일단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구조를 요청하고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더 일정 기간 후에 다시금 그 상황에 복귀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그러면 사실은 그다음부터 신고를 안 하겠죠. 결국 그런 이제 학대 상황을 견디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이제 양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최악의 경우는 보복이에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가 겪은 세상은 폭력과 굶주림이 전부였습니다. 이연아 기자,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끝난 사건으로 치부하는 현실에 화가 나는군요. 네, 아동학대 사건에 반복되는 문제기도 합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보지 않고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본다는 것 때문인데요. 학대 가해자인 부모가 구속되면 이 때문에 대부분 관심도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결국 양육자인 부모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 보호할 담당자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심지어 학대를 당하고도 부모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학대를 당한 아이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간다니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2015년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피해 아동이 부모와 분리된 사례는 2,772건, 채 24%도 되지 않았습니다. 76%, 8,924건의 아이들은 학대 후에도 본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2015년 발생한 11,715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이 10%가 재학대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최초 아동학대가 발각되고 첫 조치만 제대로 됐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재학대 발생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재학대 피해 아동의 56.2%가 초기 조치에 의해 원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여 시간이 지난 이 최종 판단 후에는요, 62%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계되지 않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모-자녀 관계인 만큼 정말 중한 정도의 학대가 아니라면 부모가 계속 보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만난 범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노,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경미한 정도였다고 곧바로 무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점차 학대 내용도 가학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차단 없이 아이를 돌려보내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명확한 분리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미국 가정폭력법제와 달리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출동한 직원,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수사기관의 재량,
그 판단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에서 분리 조치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개입을 하길 원한다면 분리 조치를 하지 않는 거죠.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과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뤄지고요. 아동의 법정 대리인, 변호사 등이 함께 아동과 가해 부모의 분리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 회의는 5명에서 1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일부는 사건화가 돼서 가정법원까지 가기도 하지만 흔하진 않습니다. 이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의 의견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중요하게 반영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건관리회의, 이 참석자들의 종합적인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과의 강제 분리 조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까 가정으로 복귀, 가정으로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대부분이죠.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범죄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학대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재학대의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발견 당시 온몸에 멍이 들고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옷에 쌓인 주검이 발견됐습니다. 사람은 이 집에 사는 8살 아이에 대한 부모의 폭력이 보람이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이연아 기자, 우리 사회의 아동 학대의 위험성을 알려준 그 영훈이 사건 참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영훈이의 경우에는요, 워낙 많은 관심이 쏠렸던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위탁가정 등에 지내면서 그나마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던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대 사실을 털어놓는 데까지는 5년, 또 함께 학대를 당하다 숨진 누나의 존재를 언급하기까지는 2년이란 세월이 더 필요했던 셈인데요. 보통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을 경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일을 언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영훈이의 경우에도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난 후에야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해서 치료를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일수록 학대가 지속됐을수록 또 치유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영훈이가 발견되고 19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취재를 하면서 더욱더 의문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의 심리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물론 경미한 정도의 아동 학대라고 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안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네, 결국 인프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사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사건 발생 후에 이에 대한 관리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아동학대 사례만을 전담으로 하는 법원과 검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서울중앙법원과 인천, 수원, 대전지법 등 일선법원 4곳에 전문재판부 12개가 배치가 됐는데 사건이 워낙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사후 조치를 살펴봤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가정 내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취재 중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인식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정 내 학대를 가정사라고 치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홍보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가 만든 홍보 영상의 경우는 실효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낮다, 안타깝다라는 현장에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만든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실 영상이 영국 NSPCC라는 국립아동학대 예방기구에서 2002년에 발표한 영상인데요. 지금 이제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둘리나 뽀로로처럼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나간 다음에 응답자의 81%가 학대당한 아이를 보면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 또 72%가 행동을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 우리나라는 홍보 영상을 만든 다음에 인식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결국 홍보 영상의 목적은 행동과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이현아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요. 네, 이 취재 과정에서 가장 안타깝고 슬펐던 것은요. 너무 쉽게 아동학대 사건을 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죽음은 기억해야만 또 다른 아동들의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2013년 계모에게 맞아 죽은 8살 이서연 양, 그리고 2016년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7살 신원영 군 등 엄마 아빠라고 부른 이들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별이 된 아이들에게 이 방송을 바칩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더 이상 개인의 일, 가정의 일이 아닌 명백한 사회 범죄입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신문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소방관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룹웨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그룹웨어는 다릅니다. 기업의 모든 정보가 모여 연결되고 모든 구성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협업하도록 돕습니다. 나로부터 기업은 업무 효율을 통한 기업 잠재력 극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도전이기에 가능한 그룹웨어 비즈박스 알파입니다. 도전과 상의하세요. 도전. 블랙박스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다. The True Black Box 찬원. 우리의 사이버 세상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소중한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지켜줄 기술에 대해서. 국가대표 정보보안기업 윈스입니다.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에서 국가망 사이버 보안까지 당신과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보안을 책임집니다. 국가대표 정보보안기업 윈스. 808 영영 808 음주 전후 수출해서 808 시작 808 해외 수출 808 정말 좋아요 영영 808 영영 808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제6회 대평 남종현 발명문화상. 발명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여명 808이 후원하는 대평 남종현 발명문화상을 선정 시상합니다. 발명 특허 등록된 발명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6회 대평 남종현 발명문화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장시간 PC 사용, 스마트폰 사용 시 피곤함. K비전 안경에서 해결하세요. 청색관 감소 효과 렌즈로 컴퓨터, 스마트폰, LED 청색관 감소 효과. PC, 스마트폰, 청색관 감소 효과 렌즈도 역시 K비전 K비전 K비전. 우리들의 꿈이요? 최고. 그래요. 꿈을 한껏 펼치세요. 신성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 신성대학교가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갑니다. 밝은 내일의 약속 신성대학교. 장이 불편하십니까? 캐면이 아쉽습니까? 장에서 천변씩 되는 토종상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장 건강에 딱 좋아. 쾌변에 딱 좋아. 장 건강과 쾌변에 1600-8988. 자동차 보험료. 악사로 오면 가벼워진다.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3년 무사고, 마이키즈 할인에 30, 40대 할인까지. 올라이. 악사의 다양한 할인 지금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고 장이 편안하면 온몸이 편안해. 이건 어때? 완전 좋아, 딱 좋아, 아주 좋아, 딱 좋아. 장 건강에 딱 좋은 청인 유산균 1600-8988. 드라마 보는 낙으로 사시는 어머니, 갈수록 커지는 TV 소리, 청력 상태가 걱정이다. 엄마, 다비치로 무료 청력 테스트 받으러 갈까? 2년 무상 AS에다가 부저음시 100% 환불이네. 드라이빙의 품격을 높이는 또 하나의 선택. 3M 썬팅 필름은 당신의 차를 쾌적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줍니다. 3M 나노 기술력의 온도 유지와 99% 자외선 차단 효과. 지금 바로 3M 크리스탈라인 썬팅 필름의 마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태어난 선삼정. 희망의 선삼정, 저의 혼신을 다했습니다. 기대 그 이상의 가치, 선삼정. 누진 안경을 썼는데도 컴퓨터 보기가 참 불편하네. 사무용 누진 안경을 쓰면 눈이 편하네요. 그래요? 걱정 마시고 다비치로 어딨어? 개인 맞춤형 누진 설계와 철저한 전문 검사 시스템, 누진 다초점 렌즈 부적응 시 100% 환불. 다비치는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아쉽습니까? 장에서 천변식 때는 토종상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장 건강에 딱 좋아. 쾌변에 딱 좋아. 장 건강과 쾌변에 1600-8988. 좋은 곳에선 언제나 새로움이 생길 것만 같다. 내일이 기대되네요.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고 장이 편안하면 온몸이 편안해. 이건 어때? 완전 좋아, 딱 좋아, 아주 좋아, 딱 좋아. 장 건강에 딱 좋은 청인 유산균 1600-8988.